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기록은 군 복무 중 교도소에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순찰 근무였지만 그날 이후로 결코 잊을 수 없는 흔적이 남게 되었죠. 차가운 담장과 어둠 속에서 맞닥뜨린 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송은 어둠 속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경고를 전해드립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도현은 군 복무 시절 교도소에서 순찰 근무를 맡았습니다. 교도소의 밤은 낮보다 훨씬 무겁고 담장은 거대한 벽처럼 어둠을 가로막고 있었죠. 순찰을 나서면 각 지점마다 설치된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단순한 절차였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도현은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내면은 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현은 4번 초소에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철제 계단은 발걸음을 따라 울렸죠. 손에는 작은 도장기가 쥐어져 있었고 경로에 따라 각 지점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절차처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공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깔려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쇳소리와 바람의 파열음은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교도소의 구조는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높은 담장 위 초소에는 군인들이 서 있었고 각 건물 사이에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어요.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총을 겨눌 수 있도록 마련된 구멍이었죠. 도현은 그 근처에서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유독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가올수록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이 밀려왔습니다. 도장은 총구멍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도장기를 꺼내며 주변을 흘끗 살폈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머리카락이 스르륵 흔들렸습니다. 순간 시선이 구멍 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2개의 빛나는 형체가 있었습니다. 마치 눈처럼 보이는 그것이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순간 그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도현은 곧장 시선을 돌렸습니다. 구멍 속을 보지 않고 도장에만 집중하려 애썼죠. 떨리는 손끝으로 도장을 꾹 찍으며 태연한 척 호흡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온몸은 이미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귓가에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조차 이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뒷덜미에 꽂히는 차가운 시선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기자 담장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죠. 도현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직 발걸음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둠은 더 짙어졌고 철제 바닥은 불안하게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보지 마라. 절대 보지 마라. 눈앞에 보이는 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끝없이 이어지는 심연 같았습니다. 순찰 경로를 이어가던 그는 코너를 돌자마자 속도를 높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천천히 걸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리다시피 움직였죠. 귀끝에는 아직도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땀에 젖은 채 행정반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군인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순찰은 보통 30분이 걸리지만 그는 10분도 채 안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었죠. 모두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기자 담장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죠. 도현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직 발걸음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둠은 더 짙어졌고 철제 바닥은 불안하게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보지 마라. 절대 보지 마라. 눈앞에 보이는 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끝없이 이어지는 시면 같았습니다. 순찰 경로를 이어가던 그는 코너를 돌자마자 속도를 높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천천히 걸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리다시피 움직였죠. 귀끝에는 아직도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땀에 젖은 채 행정반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군인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순찰은 보통 30분이 걸리지만 그는 10분도 채 안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었죠. 모두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현은 그날 이후로 순찰 때마다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어둠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 담장의 그림자는 끝없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죠. 총구멍을 지나칠 때면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등 뒤에서는 차갑게 스며드는 기운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면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숟가락을 손에 쥔 채 자꾸만 담장 쪽을 떠올렸죠. 그날 보았던 눈은 단순한 빛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도현은 밤마다 꿈속에서 다시 그 시선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눈을 마주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상상은 언제나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소대장은 도현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순찰 복귀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표정은 늘 굳어 있었죠. 괜찮나? 라는 질문에도 도현은 대답을 아꼈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모든 답이 전해졌습니다. 소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알지? 나도 본 적이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는 위로였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소대장은 도현에게 특별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눈을 피하라. 절대 마주치지 마라. 이 짧고 단호한 말이었죠. 도현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순찰 때마다 그는 바닥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늘 번쩍이는 무언가가 감지되었습니다. 눈길이 마주치지 않았음에도 존재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압박, 그것이 진짜 공포였죠. 어느 날 밤, 도현은 다시 4번 초소로 배치되었습니다. 낯익은 길이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고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제 계단의 삐걱거림은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담장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울림이 주변을 휘감았죠. 도현은 곧 다가올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장 지점은 여전히 총구멍 바로 옆에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장은 어둠 속에서도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도 없는 공간에서 차가운 숨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귓가에 스치는 소리는 너무도 생생했죠. 도현은 시선을 아래로 두고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눈길 한쪽 끝에는 여전히 그 빛나는 형체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움직이지도 않고 단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심장은 마치 폭발하듯 뛰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땀이 맺혀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상황을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조차 떨려서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았죠.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등 뒤에서 묵직한 기운이 덮쳐왔습니다. 누군가의 눈빛이 등을 파고드는 듯 했어요. 도현은 차가운 담장을 스치듯 빠져나오며 간신히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은 오래도록 몸을 지배했습니다. 행정반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옷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보통은 한참 걸려야 끝나는 순찰을 그는 다시도 너무 빨리 마쳤기 때문이었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라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현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같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생활관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피곤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기척에도 고개를 돌리며 담장 너머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도 본 적 있어.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도 이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각자의 공포가 더욱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했지만 모두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착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경험한 흔적이었습니다. 누구도 목소리 높여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어둠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눈을 마주치지 않겠다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날 자신이 그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간이 흘러도 도현의 기억 속에서는 그날의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동자 같은 빛은 여전히 선명했고 그것이 단순한 그림자였다고 스스로 위로하려 했지만 끝내 설득되지 않았죠. 그는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혹시 또다시 마주칠까 두려웠습니다. 담장과 총구멍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도현은 그 벽을 넘어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번 바닥만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걸었죠. 어느 날은 후임 병사가 도현을 붙잡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거기서 뭔가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죠.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대답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후임의 표정 속에는 그 역시 같은 공포를 겪었음을 읽을 수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공포. 그것이 그들 사이에 무언의 굴레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 장소가 은밀히 회자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린 얼굴을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림자 같은 형체를 보았다고 말했죠. 그러나 아무도 크게 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규율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존재가 자신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면 더 가까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늘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택했고 침묵은 더욱 짙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도현은 점점 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총구멍의 어둠 속에서 번쩍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꿈과 현실이 겹치며 새벽마다 땀에 젖은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요한 생활관은 그때마다 낯설게 변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침상 곁에 서 있는 듯한 기분에 눈을 꼭 감고 시간을 버텼습니다. 두려움은 낮보다 밤에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결국 잠은 사라지고 기억만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소대장은 도현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눈을 마주치면 끝이다.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무언의 고백이었습니다. 소대장 역시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도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신만의 공포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 반복되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 끔찍했죠. 그 순간 도현은 알았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무언가에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도현은 순찰 때마다 의도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일부러 발자국을 크게 내거나 헛기침을 하며 긴장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스스로를 속이려는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총구멍을 스칠 때면 여전히 차갑게 스며드는 기운이 그의 옷깃을 붙잡았죠. 그는 몸을 움츠리며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하려 해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거기에 머물러 있었죠. 어둠이 깊어질수록 도현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순찰 중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창살이 울렸고 발자국 소리 뒤에는 언제나 하나 더 겹쳐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곧 다시 느껴지는 기척은 더욱 뚜렷했죠. 그는 혼잣말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찮다. 단지 착각일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은 곧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착각이라면 왜 이렇게 선명하게 반복되는 걸까요? 도현은 결국 동료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나도 봤다. 너도 그 눈을 봤구나. 이 짧은 고백들이 이어졌습니다. 서로가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은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존재의 실체를 더욱 확실히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진짜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요. 동료 중 한 명은 오랫동안 병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쳤다고 속삭였습니다. 이후 그는 예전의 모습을 잃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끝내 전출을 가게 되었지만 그의 빈자리는 두려움만 남겼습니다. 도현은 그를 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 공간은 늘 같았습니다. 총구멍 옆 도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순찰은 반복되었습니다. 도현은 매번 떨리는 손끝으로 도장을 찍으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총구멍 속에서 느껴지던 그 시선은 마치 기록처럼 각인되었습니다. 도현은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언젠가 또다시 반복될 경고라는 것을요. 밤 근무가 반복될수록 도현은 자신의 내면이 서서히 마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빛을 직접 마주치지 않았음에도 그 기운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순찰 경로에서 발걸음은 더디고 손끝은 언제나 땀에 젖어 있었죠.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존재는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그림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피하려 해도 결국은 따라오는 운명 같았습니다. 도현은 무심한 듯 노래를 흥얼거리며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멜로디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장치였죠. 그러나 귓가에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흘러들었습니다. 바람소리 같기도 했지만 단어를 분간할 수 없는 낮은 목소리였죠.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은 후 마치 도망치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 뒤 생활관에서 한 동료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죠. 난 못 버티겠다. 이 짧은 한마디였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시선을 느꼈고 이미 마음속에 그림자가 들이운 상태였던 겁니다. 도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또 한 명을 끌고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도소 근무는 단순한 임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담장을 돌며 땀을 흘렸지만 누군가는 그 그림자를 피해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도현에게 교도소의 풍경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높게 솟은 담장과 차가운 철문은 벽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너머에서 지켜보는 시선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제대가 다가올수록 홀가분해지지 않았습니다. 떠난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기도 했지만 그 시선은 끝내 따라올 것 같은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가끔은 꿈에서조차 담장 너머 눈빛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무사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 눈을 봤더라면 지금의 나는 존재했을까? 군 생활이 끝나고 세월이 흘렀지만 도현의 기억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낀 그 기운은 여전히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후배들에게 조용히 충고했습니다. 밤 근무에서 무언가를 보더라도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라.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짧지만 강한 경고였죠. 듣는 이들은 웃어넘겼지만 도현의 표정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교도소 담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래된 벽돌과 철조망은 사람의 기억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죠. 시간이 흘러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도현이 본 것은 단순한 착시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가 느낀 압박과 공포는 결코 착각이라 하기엔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의 삶을 지배하는 그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범이 전하는 이 기록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나눈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죠. 반복되는 증언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무게를 갖습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사건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현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였던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요. 눈을 마주치는 순간 삶은 다른 길로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할 목소리이자 흔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가진 의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남은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청취자 여러분, 나이트메어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